일주일을 바쁘게 달려온 당신, 하지만 그 노력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7가지 집착을 끊어내는 법을 한데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건 효도가 아니라 비참한 노후뿐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당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 자식 뒷바라지 하셨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착각 마십시오. 그건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당신의 미래를 도박판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도 보험도 아닙니다. 잠깐,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를 보고도 자식 걱정이 먼저 나오십니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러 떠납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들은 어떻게든 삽니다. 정작 대책 없는 건 당신 자신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무책임한 노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독해지세요. 자식의 손을 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오늘부터 자식 걱정 대신 당신의 노후를 공부하십시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니는 당신의 모습,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당신 인생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우십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나요? 당신이 쩔쩔매며 들어준 그 부탁들, 상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만한 사람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죠. 남의 기분 맞추느라 정작 당신 속은 문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은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진 않나요? 거절하지 못하는 건 배려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우아하게 선을 그으세요. 설명은 짧을수록 힘이 실립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정리했다면 이제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남을 위해 썼던 그 귀한 돈, 이제는 오직 당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노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가불은 뒤바뀝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조차 상대에겐 불편한 간섭이 됩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주도권은 넘어가고 당신의 소중한 품격은 구걸하듯 깎여 내려갑니다. 미안해서 지갑을 여는 건 선행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상대 사정이 딱하다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 마세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정말 힘들 때 그들은 결코 곁에 없습니다. 거절하고 인연을 끊는 게 차라리 큰 이득입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는 결국 돈 때문에 추하게 파멸합니다. 그 돈은 당신의 마지막 생존권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성벽입니다. 지갑을 닫는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킵니다. 단호한 거절이 당신의 평화를 만듭니다. 돈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실한 관계들만 곁에 남기십시오. 돈 거래를 끊어야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의 도둑을 막는 것입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우아해집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당신의 색깔을 죽이지 마십시오. 남들의 평가는 당신의 인생을 단 1초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어울릴까라는 고민은 타인이 만든 감옥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당신을 무채색으로 칠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닙니다. 무난하게 살려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튀지 않으려 애쓰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라 지루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좋아했던 색, 당신이 꿈꿨던 모습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십시오.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것뿐입니다. 남의 옷차림과 취미를 비난하는 이들은 자기 인생이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음에 귀 닫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임을 선포하십시오.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이 기쁜 일들로만 채우십시오.
과감하게 입고 즐겁게 배우며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당당함이 곧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당신답게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걷어낸 빈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품격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다 당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이 되려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무조건적인 친절은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언제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어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관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침묵으로 답하십시오. 당신의 웃음이 그들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더 귀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껴두십시오.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친절을 줄이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과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못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기보다 당신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십시오. 자신과 친해졌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의 거리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관계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자식 부부싸움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소중한 자식을 잃게 됩니다. 자식의 하소연을 고지곳대로 믿고 편들지 마십시오. 부부는 칼로 물베기지만 시부모나 장인이 뱉은 말은 자식 내외의 가슴에 흉터로 남습니다. 둘이 화해하고 나면 결국 당신만 무례하고 속 좁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탓하기 전에 당신의 자식도 누군가에게는 상처 주는 배우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지만 그 굽은 팔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싸울 때는 자리를 비켜주고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라는 참견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사랑이자 품격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도록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이 빠져줄 때 자식 내외는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며 성장합니다. 입은 닫고 멀리서 지켜봐주는 인내야말로 존경받는 부모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당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까? 남을 위해 사느라 희생한 당신, 정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남의 비위 맞추느라 소진한 시간은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얻으려 당신의 영혼을 깎아내지 마세요.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귀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자식에게 좋은 것 주듯 당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희생이 당연해진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을 권리로 아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이 기쁜 일들로만 채워나가십시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비로소 그 행복의 온기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비로소 빛이 납니다.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얻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주일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진짜 인생을 사십시오. 뼈 때리는 인생 지혜였습니다.